송주희 교수님께 우리걸 청년부의 가족들께서 감사 인사 말씀으로 인사하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박수도 크게 합니다. 네, 설 전에 음력으로 마지막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8수를 3원 28수를 강의를 했는데요. 어느덧 달리다 보니까 이제 동방청룡, 서방백호, 북방현무 오늘 마지막 남방주작 7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방주작 중에 정, 기, 유 요 세 개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 귀수, 유수, 성수, 장수, 익수, 진수. 이 별은 남방주작 중에 대표되는 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딸려있는 별들이 다 있는데 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하는 이 정수에는 중요한 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8수는 뭐라 그랬죠? 삼원은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전체 얘기라면은 28수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고 하는 이런 그런 인간사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남방주작. 이 남방주작은 소항모에 뭐가 변화가 됐다 그랬죠? 아까 무슨 새인데? 두꺼비. 북방. 여기. 아니, 이거 삼저고. 네. 삼저고. 새. 삼저고. 그게 북방현무는 두꺼비. 그 다음에 동방창룡은. 그래서 삼적국보다 동방창룡은 풍수에서 군미호. 서방백호는 토끼. 토끼. 이게 사신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신장미군호 자치주의 도남유역에 있는 무덤을 발굴을 하나 고구려 무덤을 발굴을 하나 모습이 똑같습니다. 사신도 모습이 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약간 고대로 올라가면은 저 사신도의 모습이 이것으로 나오죠. 변화하기 전에는 삼저고, 구미호, 토끼, 두꺼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비유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남방칠수. 정은 주작의 머리, 귀는 주작의 눈, 유는 주작의 부리 또는 벼슬, 성은 주작의 목 또는 심장, 장은 주작의 모의 주머니 위장, 익은 주작의 날개, 진은 주작의 꼬리. 이렇게 해서 정기, 류성, 장익진. 일제시대 때만 해도 자식이 태어나서 말귀만 알아들으면은 3원 28수를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가르쳐서 별자리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천소민족의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별은 총 59개인데 요 별자리로 따지면은 부속별에 184개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수는 서양 별자리로 따지면은 쌍둥이 별자리에 해당되고요. 제가 서양 별자리를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든 천구이나 여기에 서양 별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 별자리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별에 대응되는 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입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제가 이 천구이상에 제가 말씀드린 별자리를 오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정수는 쌍둥이 자리, 귀는 개자리, 유는 바다뱀 자리, 성도 바다뱀, 장도 바다뱀, 익은 술잔 자리. 별의 모양의 술잔처럼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은 까마귀 자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쌍둥이, 개, 그 다음에 바다뱀, 까마귀, 컵.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천구의
이게 적도고, 그 다음에 황도가 이렇게 지나가서 교차하는 지점이 추분이고, 저쪽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충분이고, 그렇습니다. 요 태양이 다니는 황도길과 우주의 적도 사이에 28수가 요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리미를 가지고 딱 다려서 평면으로 만든 것이 청산열차 분야지도다. 그래서 이 천문은 이 입체형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천문요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천구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휴식 시간에 제가 10분 드릴 때 여기 와서 천구 이상의 쌍둥이 자리, 개자리, 그 다음에 바닥뱀 자리, 컵, 까마귀 이걸 찾아보십시오. 자, 여기 쌍둥이 자리. 쌍둥이 맞죠? 별자리가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네? 정. 그 다음 귀, 개자리. 그 다음 여기 바닥뱀입니다. 여기에 류, 성, 장. 여기 이건 흡. 그 다음에 까마귀 자리에 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방 칠소 정기 류성 장익 진.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은 정은 쌍둥이 자리의 마지막 다리 사이에 있는 별입니다. 여기에 정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요 쌍둥이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천문요초에 별자리가 크게 걸어있으면 밝고 크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 개자리에 이 왼쪽 끝부분에 있는 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타라고 하는데 귀, 그 다음에 류성은 뱀머리, 눈 있는 곳, 바닥뱀 요따만한 놈 있죠.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성은 요 눈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장, 중간 정도의 유성장. 그 다음에 요 바로 장수와 거의 붙어 있어서 이렇게 컵이 있는데 컵 끝부분 요게 익수자리다. 그 다음에 그 컵 끝에 가면 까마귀가 있거든요. 거기에 날개 부분이 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천문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을 보더라도 만약에 뭐 진수 자리에 객성이 침범했다, 또는 진수 자리에 해성이 침범했다, 또는 정수 자리에 쌍둥이 자리에 유성우가 때렸다, 이러면 남방 그 주작 자리에 뭔가 변고가 생기는구나. 이 해당하는 나라나 지역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2024년 11월 16일, 17일 남방 주작자리 전체에 유성우가 때립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거는 이쪽 지역에 엄청난 병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2024년? 네. 몇 년에? 2024년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천문 현상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바로 남방 주작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남방 주작 자리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치가 어딘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에 동자미연 담장, 서자미연 담장인데 어디입니까? 서자미연 담장과 남방 주작이 같이 위치해 있죠. 이게 북두칠성의 머리, 요 지극성, 요것만 찾으면은 남방 주작 자리 별은 다 찾아요. 그렇게 쉽게 찾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북두칠성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북두칠성을 찾아서 지극성 2개, 5배 닿는 곳에 북극성이 있는데 북극성과 지극성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찾아야지만이 이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 별자리에서, 자미원 별자리에서 내려오셨던 분이 이렇게 마구단으로, 노고단으로, 마구단으로 내려와 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56년 부도지 기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명의가 끝난 12,000년만 얘기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마고 기원은 아니고 황궁시 기원, 지구의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그 역사의 기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번요처의 얘기는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삼신산, 한리산, 노고산, 그 다음에 마고산 이게 전부 다 북극성 얘기입니다. 자, 정수.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붙어 있는 꼬리별은 다른 별이에요. 정수는 8개의 별로 이루어 있으면 뭔 소리입니까? 요 정수가 요 별자리의 중심별이 이끄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머지는 요 별에 딸려있는 별이다. 요거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 상으로 보면은 어때 평면 아닙니다. 황도와 적도 사이에 이렇게 뺑 둘러쳐 있다는 거죠. 우주가 둥근형인지는 모르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주를 보면은 둥근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정수는 8개의 별로 이루어졌으며 조천도서 중에 33도를 맡고 있고 두수와 마주보고 있다. 정수 쭉 가면 두수와 마주보고 있죠. 요건 평면이지만 요 좌면 북극성을 딱 잡고 뽑아 올려서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그 다음에 그해봉 중국을 12조로 나누면 옹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정수를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 소리는 가급적. 정수를 우리나라 지역에 해당 평안도 남부 지역.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정수가 어디입니까? 22번 여기 있네. 여기가 요게 황하고 그 다음에 요게 산서성 태원에서 내려오는 여기 분하거든요. 거기가 만나는 지역. 그래서 우측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요 산서성을 가로지르는 요 강 이름이 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의미한다. 지역 28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수 요 지역을 얘기한다. 그 자리, 요 별자리에 이상현상이 생기면 특히 그 지역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정, 정수를 동정이라고도 하는데 샘물을 주관하고 해와 달 및 오성이 관통해 지나가는 가운데 길이다. 맞죠? 아까 보여드리면 요게 쌍둥이 자리 요게 황도가 지나가고 적도가 있고 그 오성이 지나가고 황도를 중심으로 칠정이 운행을 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제후와 황제의 친척 및 상공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관장한다. 주로 임금의 측근들입니다. 별이 밝고 크면 제후를 봉하고 나라를 세운다. 움직이고 흔들리며 색깔을 잃으면 제후와 친척을 주살하고 요 별이 움직이면 상공을 죽이고 피하며 이 상공은 어떤 역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의 조언을 해주는 자미원 궁궐에 있는 그 상공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현자, 그 나라의 현자 또한 천자의 정부가 된다. 주로 물과 일의 공평함을 주관하니 법령의 공평함을 관장한다. 임금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면 별이 밝으면서도 단정하게 열을 짓고 있고 본 모습대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머물면 바람과 비가 내린다. 달과 금성, 화성은 닿으면 항상 나쁜 기운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단정하게 열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천자의 복간이 되기도 한다. 별이 여기에 어둡고 까끌하기가 이렇게 일며 아울러 일식 또는 월식이 있거나 오성이 거스르면서 이게 범하는 것은 역행하면서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순행하다가 역행하면서 닿는다는 얘기. 대신이 모반을 획책해서 병난을 일으킨다.
이거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가운데 있는 6개의 밝은 별이 밝으면 수재가 발생하고 객성이 범하면 곡식이 자라지 않으며 대신을 주설하고, 이 객성은 뭡니까? 뜨거이 별이 여기 침범을 하면은 곡식이 잘 자라지면 대신을 주설한다. 토목공사가 있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요사스러운 말을 퍼뜨린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왕의 통치를 잘못한다는 얘기죠. 혜성이 범하면 백성들이 사이에 차원이 떠들고, 이거는 불꼬리가 있는 꼬리별이 있는 그 성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정치를 잃게 된다. 일설에 대신을 주설하고 동정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병난에 재앙이 있다고도 한다. 떠돌이볼이나 뭐 혜성이나 유성이 있게 되면은 다 그 본별의 기운을 해친다고 봤기 때문에 나쁜 현상으로 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3원 28수 7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더 이해가 바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벌써 이거를 9번 수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좀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이 범하면 이게 이제 별똥별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진나라 땅에 모반이 있게 되고, 자, 진나라 땅은 어디입니까? 진나라 땅은 어디입니까? 이거 진나라 땅 서안 지역, 지금 현재 장안 지역. 요 지도로 보면 여기 요 중간에 여기 보면은 서안에도 태백산이 있어요. 태백산은 그냥 아시아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진나라 땅에 모반이 있게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궁정 안에 우환이 있게 된다. 천자의 정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제호 중에 비교적 공이 낮은 사람을 일컫는데, 다른 제호는 군 또는 현을 시급으로 주었으나 정우는 향 또는 정을 시급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은 8개의 주홍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월은 요게 정의 끝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요 별자리는 큰데 요거는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덜 밝고 작다는 얘기입니다. 월은 주로 사치하고 엄탕한 행동을 사찰해서 줄이는 일을 한다. 별이 밝고 커서 정수와 동등해지거나 혹은 흔들리고 움직이면 천자가 대신에게 부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자기 신안을 내치게 된다는 얘기죠. 월은 정자 열을 지어 붙어 있다고 하여 열월이라고도 한다. 요 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하. 여기 보면은 북하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남하삼. 요 두 개를 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물과 관련이 있겠죠. 양하는 하늘의 관문이니 주로 관문과 교량을 관장한다. 남하를 남수라고 하고, 하며 불을 관장하고, 북한은 북수라고도 하며 물과 물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물과 불을 관장하는 별이다. 양하의 사이는 상강, 해와 달, 오성이 다니는 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도가 싹 지나가는 그 사이에 남방주작 칠수가 위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하가 움직이고 흔들리면 중국에 병난이 일어나고, 별자리를 갖추지 못하면 길이 불통하며 하천에 물이 고갈되거나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 형태로 있지 않고 요 별이 뭐 일직선으로 선다든지 이러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요 북하와 남하 사이로 출입하되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백성이 편안하고, 농사가 잘 되면 병난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와 요 사이로 달이 출입을 하면. 그렇지만 남쪽으로 치우쳐 지나가면 임금이 대신에게 못되게 하여서 대신이 임금 곁에 있지 못하게 된다. 이 뭡니까? 간신들이 득세한다는 얘기죠. 달이 요 남하 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문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천문의 이치를 미리 예측을 해서 65명의 천문관을 5교도에 둘러서
밤낮으로 하늘의 천문을 보고 저 아침에 제일 먼저 보고받았던 전문 보고 중에 하나가 하늘의 천문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문요초에 어떤 별점이 있는지를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하거나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월대에 가서 부복을 하고 그 현상이 객성이 떠나가거나 그 현상이 끝날 때까지 하늘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바로 천문요초는 세종대왕께서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별점을 치고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별점을 보는 책이다. 그래서 무슨 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고대로부터 5천년 동안 내려오던 경험을 축적을 해서 이런 별자리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대비해라고 하는 경험칙을 써놓은 것이다. 별이 밝으면 길하고 어둡거나 동요하면 변방의 병사들이 난을 일으키고 멀리 있는 사람 중에 반란을 일으킨다. 뭐 소요사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객성이 머무르면 가뭄이 들고 질병이 들고 해성 또는 폐성이 나가면 병난이 발생하고 머무르면 가뭄이 된다. 요게 이 순행, 역행하다가 쫙 하루나 이틀 머무는 현상이 별이 있어요. 그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성이 양하의 사이를 지나가면 천하의 얼음이 생기고 별똥별 나가면 병사들이 많이 죽게 되며 변방을 지킴에 근심이 생긴다. 유성이 별자리 안으로 들어오면 북쪽의 병사들이 전국으로 쳐들어오며 관문과 교량이 불통하게 된다. 요 각기 세 개의 별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양하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천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세 개의 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꺼놓은 것은 요 세 개의 별이 연관되는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추론이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고만 이거 별 말고도 다른 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대표되는 별을 그려놨을까? 아마 태초에 제일 먼저 생긴 중심되는 별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는 주로 담아 넣는 그릇을 주관하니 전적으로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급식하는 것이다. 우리로 따지면은 뭐 행자부 산하에 뭐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별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어두우면 항폐하게 된다. 그만큼 백성들한테 나누어 줄 것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의 짙은 오색,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제후.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별입니다. 오제후는 바로 그 위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별로 되어 있습니다. 요 별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제후는 남몰래 살펴서 잘잘못을 덜 채워냄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난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청안대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편협되지 않고 진짜 아주 공평한 그 업무를 하게 되면은 나라에 어지러운 일이 생기질 않겠죠. 일설에는 음양을 다스리고 업고 이름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한다. 그래서 황제의 마음을 주관한다고도 하니 첫 번째 별을 황제의 서성 제사, 두 번째 별을 황제의 친구, 임금의 친구 제우, 세 번째 별을 황제의 임금에게 직언을 하고 참언을 하고 지혜를 주는 상궁. 어떤 분이 제가 자면 상공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근거를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별을 박사. 오늘날 박사의 어원이 별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5절 후에. 다섯 번째 별을 태사. 중국
뭐, 그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태사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어들이 군에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정부에 있는 관료들 직업, 이게 모조리 다 별자리에서 땄다는 것을 제가 다 증명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 5가지는 항상 임금의 의심스러운 바를 의논해서 바로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별의 해석도 좀 많습니다. 별이 밝고 크며 윤택하면 천하가 크게 잘 다스려지고 차문을 잘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가 백성들은 편안해지는 거죠. 올해가 잘 갖춰지면 별이 강명하여 서로 침해하고 능멸하지 않으며 이 올해는 뭐 길례, 제사, 흉례, 빌례, 굴례, 가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이 어두우면 귀인이 임금의 지위를 찬탄할 것을 모의하고 요 별이 싹 빛을 잃으면은 뭔가 뒷방에서 역모를 도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빛의 끝이 뿔 같아지면 재난이 중앙정부에 있게 된다. 까끌하기가 일면 하여튼 왕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500년 동안 세종대학에서 이순신이라는 천문학자에게 이 천문요초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했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과거 시험을 볼 때 이 천문이 필수 과목이었어요. 뒤로 가면서 선택으로 빠지다가 쉽게 얘기하면 작가로 빠지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아예 과거 시험에 천문이 빠져버립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별이 싹 얻어지면 요거 봐라. 임금을 갈아치워도 된다는 조짐인데 이게 하늘이 허락했다 해가지고 떡달같이 들고 일어나갈 자객을 구글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미나 전책을 폈어요. 왕족들만 이것을 보고 백성들한테 절대 금기시켰어요. 천문조초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저만 합니다. 이게 세상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복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별자리 움직임 보고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들어가서 보면은 세종대왕처럼 다 별점을 쳐줄 수가 있어요. 국가도 경영할 수 있고 지방 정부도 경영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정보의 일반화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 시대가 돌아왔습니까? 활용해야죠. 제가 이 천문연초 강의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와서 자기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주변에 알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별자리를 가르쳐서 그 영성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내 강의의 최종 목표는 그거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 강의가 이게 3원 그 다음에 28수 7점 강의가 끝나고 자연현상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천문연초 강사가 다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박수를 한번 치죠. 객성이 범하면 왕실 안에 난리가 나고 제후가 자신의 영지를 잃으며 진나라에 해당하는 땅에 재앙이 있게 된다. 영조임금이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객성이 태미성을 침범을 하니 건정정 월대에 나가서 보복을 하고 그 별자리가 사라질 때까지 일주일이 넘게 그냥 대궐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것이 태미성을 침범을 하면 변방에 별난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저 객성이 사라질 때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임금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 하늘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재 지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객성이 5도가 뚝 떨어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영조임금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지문을 보인 것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다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니 대소신료들은 각별히 변방 방비에 주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왕조실록 천문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성민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두려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객성이 먹으러 제후 등 임금의 친척들이 지위를 잃게 되고 혜성 또는 폐성이 범하면 직법하는 신하를 주사합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6번 적수. 적수는 어디 있습니까? 제 꼭대기에 한 개의 별로 되어 있죠. 적수는 술과 음식을 공평하게 공급하고 주관하니 별이 보이지 않으면 재앙이 있게 된다. 일설에는 물로 인한 재앙에 대한 조짐을 주관한다고 한다. 화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수재가 발생하며 수성이 범하면 홍수 또는 가뭄이 된다. 객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큰 홍수가 발생하며 대신이 근심하기를 1년 동안 하게 된다. 특정되어 있죠. 대신이 근심하기를 1년 동안 하게 된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술과 음식을 공평하게 공급을 주관한다. 적수.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8년 전에 모든 술을 다 끊고 막걸리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약술을 먹고 나서 제가 술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막걸리는 약술이 맞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적신,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개의 별로 되어 있다. 북하의 좌측에. 적신은 부엌에 쓰는 것들의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 별이 밝으면 임금이 편안하고 밝지 못하면 오곡이 자라지 않는다. 화성이 범하면 가뭄이 들고 병난이 나며 화재가 발생한다. 객성이 머무르면 땔감이 귀하게 된다. 수부. 수부는 여기 이렇게 4개 별로 되어 있죠. 정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민성은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로 물을 맞는 관리이다. 주로 제방과 저수지, 도로 및 교량과 도랑을 관리하며 제방 등을 설치하여 방비하는 역할을 한다. 화성이 들어오면 업무를 꾸미는 신하가 생기고 수성이 들어오면 수재가 발생하며 아이고 오타가 있네. 객성이 들어오면 천하에 큰 홍수가 발생한다. 열흘을 아래 있는데 깊은 오색,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위, 수위산 이렇게 있죠. 4개 별. 남하 좌측에 있습니다. 수위는 뭡니까? 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수위 조절을 한다. 또 물이 넘치고 새며 흐르는 일 등을 관장한다. 우리로 따지면 그 하천 관리하는 별이 이동해서 북하별에 가까우면 별이 이동해서 여기 북쪽으로 붙으면 나라가 수몰되어 강이나 하천으로 변하고 진짜 무서운 얘기죠. 나라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라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댐 만들면 마을이 없어지는 이치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놈이 북하에 붙으면 일단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이 징후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징후가 제가 볼 때 8개월에서 1년간 그 내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왕은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립니다. 저 징후는 하늘의 별의 징후는 절대 비켜갈 수 없다. 만약에 수성이나 화성 또는 객성이 머무르거나 병하면 모든 하천이 가득 차 넘치게 된다. 혜성 또는 폐성이 나오면 큰 홍수가 발생하고 곡식이 잘못되어 백성이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 남쪽에 4개의 주홍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사독이 있는데요. 요 사독부터는 또 이게 내용이 남방 정수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별자리가 또 하나 또 남아있고 해서 약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